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재 경영원의 윤경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요, 일찍이 1939년 미국의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창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브레인스토밍을 개발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도 발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하는 데서 집단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아이디어 발상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고 있죠. 근데 브레인스토밍이 제대로 되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선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조성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또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고요. 또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마다 그 몇 가지 기본 규칙을 항상 알려줘서 그 규칙을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퍼실리테이터는 이 브레인스토밍의 장점과 또 그 장애 요인을 잘 이해해서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규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본은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질보다도 양에 포커스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숫자가 많을수록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비판이나 판단 또는 평가를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 도중에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평가를 하게 되면 아이디어 발상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디어를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평가는 보류를 하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아이디어에 관한 것인데요. 특이한 아이디어를 환영해서 엉뚱한 아이디어도 내는 것을 장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이 계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에 아이디어의 융합과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상해낼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 융합과 개선을 장려하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선 주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든지 낼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퍼실리테이션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우선 참가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대략 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5명 내지 8명 정도 규모로 하면은 좋다고 하고요. 일반적입니다. 또 시간은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것을 크게 기록해서 써붙여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나온 아이디어는 플립 차트에 누구나 보기에 이렇게 빨리빨리 기록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쳐다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더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죠. 또 시작하기 전에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금방 이 아이디어를 발상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좋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어들이 발상이 되면은 아이디어들이 자꾸 나오면은 그것을 빨리빨리 기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이 기록하는 속도에 따라서 아이디어 발상의 속도가 제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내다가 중간에 이제 스톱이 돼가지고 침묵이 잠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퍼실리테이터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례를 제공해서 또 이렇게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퍼실리테이터는
지속적으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초반에는 분명히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들이 나오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새로운 점이 없고 좀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중반으로 들어가면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 황당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또 쓸모없는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이 브레인스토밍의 막판에 가면은 아이디어를 계속 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요, 아이디어들이 점점 결합되고 또 서로 연관이 되면서 좀 더 현실성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고생하는 끝에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분명히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이 규칙은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브레인스토밍의 장점을 살펴보면요. 우선 주제의 다양성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뭐 큰 주제나 작은 주제나 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 참석하는 사람들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들음으로써 더 발전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표현의 자유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비판이나 비난을 자제함으로써 참석자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에 효율적 시간 관리는요. 브레인스토밍은 임의로 발상하는 시간을 진행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이렇게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때로는 시간을 한정되게 줌으로써 이 회의 시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는 딱 5분만 발상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훈련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브레인스토밍에 장애 요소들도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산출 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덕션 블로킹이라고 하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동안에 자신의 사고가 방해될 수가 있고요. 또 집단이 커지면은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발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때로는 사장될 수도 있는 그런 산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고 기반이 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집단 내에서 고정된 집단 내에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고 기반이 고정돼 가지고 좀 더 참신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집단 사고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룹이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요, 아이디어 숫자는 많아질지 몰라도 이런 새롭거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에 대한 불안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집단 내에 뭐 권위가 있는 인물이 뭐 상사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집단 그 구성원들, 참가자들 간에 서로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가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불안을 느껴서 즉 남들이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할까 봐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잘 못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아이디어들이 여러 사람들이 전체 숫자로 합쳐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겠지 하고 그냥 단순히 무임승차를 하거나 좀 태만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링겔만 효과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링겔만 효과는 어떤 집단에 참여하는 개인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한 사람의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할 때보다 집단에서 일할 때 노력을 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 낭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때 어떤 기준이나 목적이 좀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가 잘 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시간이 낭비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은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좀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시간이 낭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상당히 효과적인 집단 아이디어 발상 방법이지만은요, 브레인스토밍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 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서 이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준비할 때는 퍼실리테이터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만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의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양성기관 글로벌 인재경영원의 윤경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